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변인 김경혜입니다. 경찰은 박근혜 총살하라라는 전단지를 인쇄 배포한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6월 6일 현충일이었던 어제 현충원에서 정체불명의 단체가 박근혜 총살하라라는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박근혜 총살하라 탄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전단지에는 박근혜, 오병우, 김기춘, 최순실과 정윤회를 총살하라는 등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내용과 역적 박정희 국립묘지를 파서 이전하라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전단지에는 대한민국 지도를 남북으로 표시하고 북한은 선군 정치제, 대한민국은 병역 의무제라고 표시하여 북한 정권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전단지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려놓고 북한은 선군 정치제, 남한은 병역 의무제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총살하라는 글은 명백히 테러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글로 불법 행위이며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도 테러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단두대를 설치하고 목에 주사기를 꽂은 조형물이 등장하는 등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순국선열과 호국용사가 계신 현충원에서 테러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데도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북한을 찬양하고 박근혜 총살하라라는 전단지를 인쇄 배포한 세력이 누구인지,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러한 대한민국 테러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테러 세력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선정은 대한민국 법치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27년 4월 대선 전국으로 들어설 즈음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 탄핵의 최고 수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듯 김성태 의원의 발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선정한 것은 반윤리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인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역시 5대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로 그중 국회 인사청문회가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헌법재판 자료 수집 등 재판 활동과 직결되는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용의 공개는 계류 중인 심판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연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8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헌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그 재판 결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전문 법조인뿐만 아니라 양심 있고 지각이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필요 정족수인 9명의 재판관도 갖추지 않았고 법정 변론 기일도 무시하며 판결 날짜까지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민주주의 법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만장일치 8대 0으로 탄핵 인용도 기각도 아닌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도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관이 바로 김이수 후보자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 상실과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의 벼랑 끝으로 다름박질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체성 인식을 확고히 하고 그에 반하는 모든 인사 정책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선정은 대한민국 법치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마지막 논평입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위협하는 사드 부지 환경 영향평가 방식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는 지난 30일부터 발사대 보고 누락 운운하며 사드 배치에 반감을 나타내며 사드 부지 전략 환경 영향평가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어제 6일 추가 반입될 사드 발사대 4기를 핑계삼아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초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기 전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경북 성주 사드 부지는 당초 경기 남양주군 소유의 땅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 골프장 부지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고 환경부는 4월 28일 현재 공여 절차가 끝난 기지에 대해 환경 영향평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제출한 기본 설계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 제곱미터로 환경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부지를 전체 공여 부지 면적인 70만 제곱미터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지시한 것입니다. 환경 영향평가 방식을 일반으로 변경하면 절차에 따라 최대 1년까지도 사드 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여 면적과 사업 면적을 혼동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사드 철회를 계획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사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주변 주요 우방 국가들과 관계된 국제 협약에 따른 절차이므로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가 그 기본적인 의무와 소임을 망각하고 국가 안보를 뿌리째 흔들고
한미 동맹의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방식 변경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기존의 협약된 일정에 따라 사드 배치를 지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새누리당 대변인 김경애였습니다.